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요, 낙찰 후에 명도 이상 무입니다. 우리가 경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도 저부터도 그래요. 낙찰 받게 되면은 그 점유자하고 가서 협상을 한단 말이죠. 협상의 대상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서 언제 이사 나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합니다. 아마 긴장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낙찰 받고 나서 정말로 밤에 잠 못 잡니다. 호들들들 떨려요.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물건지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하는 36평형 아파트입니다. 3000매각기일이요. 2021년 7월 26일 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낙찰 이후에 명도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유형의 물건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찰받은 그 이후에 명도이기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영상물에서 보면요, 강의하시는 분들, 그 명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남의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본인 일이라면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나아가서 우리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쫓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한 결정을 하고 어떤 절차상으로 막 나열을 해놔요. 예. 근데 그런 거 필요가 없이 낙찰 받고 나서 막 바로 그냥 점유장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말이죠. 언제 이사 나갈 것입니까? 그런 물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 투자를 하심에 있어 가지고 명도가 조금 겁이 난다기보단 부담된다 그러면요, 명도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유행의 물건들, 이게 가뭄에 콩 나듯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게 아니고 제법 솔찬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행의 물건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잡하고 어려운 거 선택을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본 사건입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니까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사건 번호가 2020 타경의 8062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물건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소재하는 동아아파트입니다. 동아아파트 112동이요. 2층입니다. 이게 36평형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채권자 해서 김땡땡 씨가 청구했다.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청구 금액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2억 2천만 원. 자, 청구 금액 2억 2천만 원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액이 2억 2천만 원인데, 이분이 전세 금액입니다. 전세 금액 가지고요, 청구액이 2억 2천이지 않습니까? 2억 2천만 원 내놔라 이거지. 그런데, 어이구, 법원에서 평가한 최초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이죠. 야, 이건 메리트 있겠느냐? 별 큰 장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본 사건에 있어서 2억 2천만 원으로 가격 평가된 시점이 언제나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2020년 11월 달 당시에는 2억 2천만 원 선에서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었는데, 2021년 7월 달 하니까 아직 한 8개월 정도 경과가 됐단 말이지요. 근데 보니까 이제 2억 5천, 본건이 저층이니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자입니다. 그것도 이제 2억 7천, 2억 8천, 또 2억 9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건 물건지는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 사실은 전주 시내 본건지 현장 가가지고 시세 다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럼 저는요, 안종현 경매TV 채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닙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면 이 영상물을 보신 분 중에서 이 물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현장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직접 가셔가지고요, 동아아파트 36평형 아파트인데 현재
매매 금액이 얼마고 거래 금액이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가격조사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매매 금액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유찰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단지 2억 2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보고 이건 입찰에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유찰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0매각 기일이 2021년 7월 26일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전세권자 본인이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본인이 입찰 들어와서 낙찰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찰 받고 나서 채권 상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7월 26일 날 해서 1억 780만 원에서 본 사건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시니까요. 가격 시점이 우리는요 경매 물건에 있어서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입찰 참여하심에 있어 가지고는요 감정인이 본건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 평가했단 말이죠. 그럼 2억 2천만 원을 평가한 시점은 언제냐? 보니까 이 가격 시점이거든요. 가격 시점. 이 가격 시점 보니까 2020년 작년 11월 6일입니다. 즉 이분들은 전주 감정이네요. 이분들은 2020년 11월 6일 날 본건 현장을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네들 조사해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더라. 따라서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한 1차 최저 감정 가격을 2억 2천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여기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고요. 전부 다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예요. 전세권을 설정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김모 씨라는 분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고 배당을, 이거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야, 이거 뭐야, 봐가지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근데요, 이분은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요,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봅니다. 네,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배당 질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모 씨는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18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잠깐 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전세권 김모 씨 해가지고요. 그 뒤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압류가 또 들어와 있네요. 이 상태에서 임의해서 김모 씨라는 분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지요.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은요, 본인이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가압류, 후순위 가압류 청구액이 7천만 원이단 말이죠. 그죠? 이 금액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경매 신청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거든요. 2억 2천만 원인데 이번에 상당 한 1억 원 정도로 금액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자면요. 전세권자 이분이 한 1억 원 정도를 배당을 받는다 치자 이거죠. 1억을 배당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2억 2천만 원에서 1억 차익이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낙찰자 인수.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본 사건에 있어서 1차 취득원가는 얼마다? 2억 2천만 원이다.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야, 근데 1차 취득 원가가 2억 2천만 원인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또 2억 2천만 원이잖아. 야, 그럼 이건 뭐 어떤 투자 실익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매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참조했거든요. 2021년이죠. 6월 달과 5월 달에 보니까 2억 6,900 하니까 2억 7천. 2억 6,400, 그러니까 2억 6,900, 2억 7천 잡고, 여기 2억 6천 잡고, 이건 2억 8,800인데 2억 9천 잡다 이거. 그러면 2억 6천, 2억 7천, 2억 9천.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매된 층수가 9층, 7층, 15층 하니까 비교적 중층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이 사건은 2층이기 때문에 2층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이런 금액 고층, 중층 이상의 거래 금액보다 훨씬 떨어지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참여하신다 하셨을 적에는요, 현장을 반드시 참석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법원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나는 경매가 매덕을 벌었네. 그런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매 투자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경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돈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돈 벌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배 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 저 물건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요, 남들이 봤을 적에는 더 마음에 드니까 완전 벌떼같이 덤벼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벌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접근하셔야 됩니다. 냉정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제가 요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2020년 작년 11월 달 이게 뭐 이 감정인이 평가한 시점 요 당시 매매 금액인데요. 1층이 2억 1,2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거 대비해가 2층이 2억 2천만 원 책정을 했으면은 약간 뭐 고가 평가를 고가라고 뭐 볼 수도 없겠네요. 그죠? 3층이 보니까 2억 2,500이니까 보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는 2020년 11월 이 당시에는 2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 매각물건 명세서도 나와 있네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립니까? 어떤 거 그러니까 작성 날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 설정 날짜 보셔야 돼요. 그다음 배당 요구 종기를 보셔야 되는데 김모 씨라는 분이 나름대로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입신고도 하셨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셨네요. 우와,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어떻게 되지? 2억 2천만 원 낙찰자 다 인수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배당 참여는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본건 전경입니다. 본건 전경인데요. 본 사건은 2층이고요. 이게 보니까 호수가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됐더라고요. 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본건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본건이 102동인데요. 102동 해가지고 이게 아파트 동아파트 단지고 아마 주차는 지상에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 사건의 전반적인 어떤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일단 이 본 사건은 이제 서진동 동아 1차 이겁니다. 이 아파트이고요. 여기 보니까 주변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 이마트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주 한일고등학교도 있고, 또 지근거리에 전주 수일초등학교도 있고, 여기 또 보니까 전라중학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저쪽에, 북동척으로 해가지고 전주 종합경기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또 보니까, 동척으로 해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도 소재해 있더라.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여기다 아파트 단지로 돼 있더라 말이죠. 그죠? 그 위치는 이전도 보시면서 뭐 이 물건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고 나는 낙찰 받고 나서 점유자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내가 가슴이 떨려가지고 아유 못하겠어. 그런 분들 이런 물건 하셔야 괜찮습니다. 2억 2천만 원 다 받아가니까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갑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2억 2천만 원, 자, 2억 2천만 원, 이분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저는 서울 쪽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물건 사실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에 소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에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차원에서 괜찮거든요. 2억 2천만 원인데 1차 길래 2억 2천만 원이 들어가서 써버립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미 2021년 5월 현재 해가지고 본건 36평형인데요. 36평형. 36평형 해가지고 매매 금액이 뭐 2억 6천, 2억 7천, 2억 9천. 그런데 2억 7천, 2억 9천은 중층 이상이니까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억 6천, 2억 5천에서 2억 6천까지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뭐 유찰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저도 이제 이 물건 보면서 야 이거 왜 자꾸 유찰이 많이 됐지 해서 한번 제가 서류를 뒤져봐도 유찰의 어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영상물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알람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